네, 안녕하십니까. 2022 시즌이 끝났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제가 초특급 게스트분을 모시고 초대석을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의 차명석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 일단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LG 트윈스 야구단장 차명석입니다. 예전에 우리 양 사장하고 유튜브에 한번 출연해주기로 약속했었는데 올해가 끝나기 전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역시도 굉장히 기쁘고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제 단장님께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예. 네, 영상을 올리고 그때 잠실 야구장에 초대를 해주셔서 예, 만나게 되고 나서 한번 출연해 주시기로 그때 약속했는데 네. 근데 제가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이게 시즌 끝나고 하자 했는데 올해 시즌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끝에 정말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 네, 과정에서. 사실 이제 LG 팬들분들 중에서 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 방송들을 잘 못 보는데 네. 한 2달 전인가? 네.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한번 면담 좀 하자고 면담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방송을 이제 많이 찍으셨는데 거기에 제 욕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잠시 잠깐 오셔가지고 네.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네. 이제 사과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 많으신데 기왕이면 네. 정확하게 정보를 얻고 네. 팩트에 의해서 좀 얘기를 하면 네. 구단도 좋고 네.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던 마당에 우리 양 사장의 이런 유튜브를 보고 네. 좀 여기는 그래도 한번 출연해서 아. 얘기 한번 해보는 게 네.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시즌 막판에 성적이 더 좋아서 네. 유튜브를 찍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사실 진짜 제 심정은 플레이오프 딱 시작할 때만 해도 인천에서 코리안 시리즈 5경기 한다고 이렇게 최근에 고척에서 몰랐잖아요. 네. 홈 경기가 1팀 5경기 그래서 몇 차전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예상 바뀌었습니다.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충격 많이 받았어요. 네. 사실은 정기 시즌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였다가 네. 막판에 안 좋게 끝나다 보니까 용두섬이가 되는 바람에 네. 팬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업셋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보다는 그래도 감정이 많이 좀 회복이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선수들 반응은 또 어떤 분인지 선수들도 이제는 좀 뭐 기억에서 많이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 시즌 준비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좀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아쉬움만 크고 그때 더 잘 도와드렸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후회가 점점 커집니다. 저는 네. 솔직히. 네. 정말 이게 저도 생각은 계속 나요. 자다도 최근에 월드컵 있었는데도 뜬금없이 우리가 좀 한국 시리즈라도 가고 또 월드컵 했으면 어땠을까 2002년 생각도 나고. 전 월드컵을 안 봤습니다.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번에는 좀 가을에 그런 충격이 있다 보니까 네.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또 바로 다음에 월드컵이 열려서 예. 네, 시기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올해 좀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한 선수들이 몇 명이 있는데 요 선수들 얘기 먼저 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자 쪽에서는 야수에서는 문보경 선수가 저는 굉장히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즌 중반만 해도 지난해처럼 퓨처스에 좀 갔다 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시즌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LG 타자들 가운데 타율도 가장 높고 또 최연소 3할 타자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원래 이제 군대 갈 것도 되게 고심하셨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우리가 육성을 좀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육성은 기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기회를 얼마큼 주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누었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보경 선수가 기회를 주면 될 수 있다는 어떤 데이터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 시즌 하면서 기량이 점점 느는 걸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선수들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실력이 느는 게 좀 보입니다. 근데 그 늘 수 있게끔 2군에서 준비를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선수를 갖다가 확실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주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문보경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다 유지영 감독께서 기회를 잘 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급성장했죠. 근데 올해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렸지만 저는 그게 전부다가 아니라고 또 느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야수 쪽에서 정말 문보경 선수가 3루로 특히 자리를 잡은 게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젊은 나이에 주전 선수가 되는 게 굉장히 팀으로서는 필요한데 네. 특히 3루수를 갖다가 문보경 선수가 올해처럼 완벽하게 막아준다면 팀으로 봐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젊은 주전 3루수를 금년에 얻었다는 거는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수 쪽에서는 문보경 선수의 활약이 좀 빛났고 투수 쪽에서는 저는 김현식 선수가 또 굉장히 좋은 선발 투수가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발 투수가 와서 네. 최근에 뭐 소영준, 네. 그 다음에 입단하자마자 바로 된 예전에 뭐 유현진 네. 이런 선수를 제외하고는 보통 3, 4년 다 걸립니다. 그것도 네. 꾸준하게 기회를 줬을 때 그 선수들이 선발로서 자리 잡는데 보통 3년에서 4년 걸리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김인식 선수나 지금 언급하지 않았던 이민호 선수까지 저희가 꾸준하게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손주영 선수도 있었고 임준영 선수도 있었고 이제 내년에는 뭐 강효정, 그다음 김영준 선수가 있는데 이런 선수들은 한 번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욕심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올해 성적은 김민식 선수도 굉장히 좋았고 이민호 선수도 좀 WAR이나 이런 평균 자책점 같은 건 상당히 높지만 어찌됐건 12승을 한 투수거든요. 그럼 저는 이민호도 그런 두 자리 승수를 쌓아봤기 때문에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고 김민식 선수도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후반기에 역시 김민식 선수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토종 선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만들어져가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구상은 어찌됐건 이민호, 김현식, 손주영, 임준영, 김영준 그다음에 강효정까지 그다음에 조원태 이 25세 미만에서 선발 투수를 만들어내면은 향후 10년은 팀이 안정되게 갈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4년 전부터 기획을 한 건데 그 첫 프로젝트에 선봉대에 쓴 선수가 사실은 이민호 선수하고 김윤식 선수, 그다음에 이제 군에서 제대한 손정 선수거든요. 그리고 내년 6월이면 제대하는 이상형 선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선발로 잡아줘야 팀이 이제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기대할 만한 제가 얼마 전에도 선발 투수 이렇게 후보들을 봤는데 1년 사이에 도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영준 선수도 어쨌든 퓨처스에서 로테이션을 돌았고 또 뭐 이지강 선수나 강효종 선수도 막판에 선발로 괜찮은 모습을 1군에서도 증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캠프가 더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 팀이 강해지는 요소에서는 사실 단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야구를 하고 감독은 이기기 위해서 야구를 하고 단장은 팀을 위해서 야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팀을 만드는 건 단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뭐 1년, 2년만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수를 육성해야 되고 어떤 선수를 기회를 줘야 되는지를 갖다가 판단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4년간 저희가 포스트 시즌을 올라가면서 그리고 뎁스도 좀 10개 구단에서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는 우승을 이제 하기 위한 도전을 해야 되는데 뭐 4년간 두들겼으니까 뭐 언젠간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
또 기대감에 만족하지 않고 선수를 갖다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지 감독님 도와서 네. 팀을 만드는 게 또 저의 역할이에요. 네. 앞으로 이제 팀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스토브리그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사령탑이 교체가 됐습니다. 네, 뭐 팬들 다 아시죠? 네. 이재용 감독이 결국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네. 연경현 감독이 왔는데 아마 포스트 시즌의 여파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 네. 뭐 감독의 책임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저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네. 하지만 또 새로운 감독이 오셔가지고 네. 내년에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네. 좀 시리에 빠진 팬들한테도 네. 조금 기운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걸 저희가 좀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일부 팬분들은 이제 단장님의 거치도 좀 궁금했던 팬분들도 많고, 또 나무 위키는 왜 지었냐 약간 이렇게. 나무 위키요? 네. 나무 위키에 대해서 굉장히 네. 얘기가 커뮤니티에 많은데 나무 위키를 왜 굳이 뭐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 단장님 그 옛날에 해설 때 어록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아직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걸 보고 싶어하는 팬분들이 있는데 지워졌다고. 저는 이제 뭐 어떤 비난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수용을 잘하는 편인데 네. 저한테 하시는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제 인스타 DM으로 많이 옵니다. 몇백 개씩 또 오고 막 그러는데 네. 나무 위키는 제가 왜 좀 그러고 있냐면 사실이 아닌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인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용하는데 네. 그 사실이 아닌 것들을 올려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는 그런 모습들은 네.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충분히 팩트에 의해서는 뭐 비난을 하시면 받아들이겠는데 네. 거기 보니까 뭐 본인들이 그냥 생각한 대로 거짓말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네. 대신 뭐 저한테 얼마든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 인스타 개방 다 해놨거든요. 네. 네, 저는 닫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한테 DM 보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 계속 얘기해보도록 하겠고, 이제 유강남, 최은성, 이영종 이 세 선수가 일단은 FA 또 퓨처스 FA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영종 선수 얘기 같은 경우에는 또 엘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유강남 선수, 최은성 선수 장기 계약 묶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은 뭐 박혜민 선수, 김현수 선수 계약됐을 때 연봉을 좀 몰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해하시는. 물론 그런 것도 있었죠. 뭐 네. 그걸 10개 구단 단장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구단의 사정이나 네. 또 어떤 일을 추진할 때마다 그게 다 재가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안 했다고 하면 질문이고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잘 안 된 네. 경우가 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걸 했더라도 아마 저희가 이번에 셀캡을 하게 되면은 유강남 선수나 그 최은성 선수 둘 다 그 액수는 잡기가 어려웠죠. 네. 비록 우리가 저렇게 근데 이게 단양 계약을 하더라도 셀캡을 넘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선수들은 일단 처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좀 목돈을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주는 것도 선수가 그 계약에 동의를 해줘야지만 하는 거지. 그게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셀캡을 지키다 보니까 사실은 둘 중에 한 명밖에 못 잡는 건데 금액 차이가 좀 나고 최은성 선수는 나중에 셀러리 캡에 좀 저희가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로 또 이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세 선수가 정말 오랫동안 이제 뛰어서 더 팬분들은 이별도 최근에는 그런 경우들이 없었으니까 좀 더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또 박동원 선수가 왔습니다. 근데 오피셜이 저는 야구를 20년 동안 보면서 동시에 이 선수가 나가고 바로 다른 선수가 영입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강남 선수는 이미 롯데로 간다고 소문이 워낙 많이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잡기 어렵다는 것도 벌써 느꼈고요. 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박동원 선수를
또 빨리 컨택해서 영입을 할 수 있었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양의지 선수가 네. 다시 두산으로 왔잖아요. 네. 뭐 그 선수들도 계약 끝나고 또 저희 팀에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저는 뭐 늘상 얘기하는 게 뭐 거자필과 회자잡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팬들로서는 정들었던 선수가 떠난 거에 대한 아쉬움을 왜 모르겠습니까? 네. 당장 저희도 뭐 놓치고 싶어서 놓치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상황이 있지만 저는 뭐 인연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어찌됐든 우리는 좋은 성적을 또 내고 네. 또 프랜차이즈 좋은 선수를 만드는 게 역할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전 포수 없이 사실은 좀 시작할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진짜 기사가 유강남 선수고 그리고 새로 고침한 방에 박동원 선수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롯데가 발표할 건 아니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좀 여파를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이 한 거죠. 박동원 선수의 보상 선수로 이제 김대일 선수가 또 팀을 떠나게 됐는데 어떻게 좀 고심을 하셨는지. 이제 저희 단장들끼리 농담으로 그래요. FA 뺏길 것 같으면 LG한테 뺏겼으면 좋겠다. 왜냐면 데려올 선수가 너무 많다.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단장들 사이에서 농담을 하는데, 네. 김대일 선수 2차 드래프트 때 이제 제가 데려왔죠. 네. 저희가 데려와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20년 보호 선수에는 유망주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네. 김대일 선수가 좀 빠졌는데, 네. 저희로서는 좀 굉장히 아까운 선수지만 네. 또 그 선수를 메꿀 수 있는 그 선수들이 네. 2군이나 기존에 왼손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리스크는 최소화했던 겁니다. 네. 그 좀 젊은 선수들 많이 보호했죠. 왜냐면 네. 선발 저는 사실 김대일 선수보다 네. 저희 선발 유망주를 하나 데려갈 줄 알았어요. 풀리 선수가 네. 있네요. 근데 20명에 이제 짜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온 선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장영석 단장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그쪽도 이제 성적이 급하니까 네. 지금 당장 필요한 선수를 이제 데려간 거죠. 네. 전력 강화를 위해서. 유망주를 데려가면 사실 뭐 1년, 2년, 3년 네.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뭐 서로 괜찮은 선택이 아니었나. 아. 뭐 뺏기면 아까운 건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어찌됐건 김대우 선수 가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FA 또 LG도 이 최은성 무관감 보상 선수로 이제 윤호솔 선수랑 김유영 선수가 네. 왔는데 사실은 직전감에 가까운 선수라고 저는 보고. 저는 요번 그 저희 보상 선수는 네. 감독님의 의견을 많이 따랐습니다. 네. 처음 오셨고 그렇죠. 저희가 최은성 선수도 붙잡지 못했고 네. 요번 선택은 그냥 감독님한테 다 드렸다고 봐요. 감독님 원하는 선수로 그리고 감독님이 내년에 시즌에 운영할 수 있는 선수로 네. 가자고 해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도 잘 쓰실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네.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 잘 해야죠. 뭔가 이 염경엽 감독님 구체적으로 인터뷰에서 염경엽 선수는 선발 후보로도 보고 있다고 하고 또 윤호솔 선수도 즉시 전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수 쪽에 히어로즈에 있을 때도 조금 혹사가 많았다 했는데 좀 LG는 투수의 양이 그때 히어로즈보다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서 과연 이 팬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염경엽 감독님이 혹사보다는 또 LG 불펜의 양으로 또 승부를 할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막상 만나서 얘기하면 염경엽 감독이 이렇게 선수를 이렇게 혹사시키는 감독도 아니고요. 네. 구단의 의견도 상당히 잘 네. 들어주고 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단장 되고 나서 전력 분석팀하고 만든 게 그 혹사 방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선수들 몸 상태하고 투구 개수하고 컨디션에 따라서 저희가 매일마다 그 체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로 저희가 혹사를 한 명도 시킨 적이 없어요. 거의. 네. 저희가 그 만든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영 감독님도 아마 저희가 투수 뎁스가 워낙 강하고 네. 투수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뭐 혹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염려하지 않고 네. 김유영 선수나 윤호설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아시안 게임 때 우리 투수들이 아, 빠져나가면 네.
뭐 그 부분도 좀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많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한번 이미지가 굳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벗어나기 어려워요. 저는 영영혁 감독이 뭐 투수를 혹사시킨다고는 네.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그 전력 분석팀하고 투수 코칭 스태프하고 네. 잘 하모니를 만들면 네. 상당히 그 디테일에 강하신 분이라 네, 맞아요. 좋은 운영을 보여줄 거라고 믿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히어로 시절에 많이 당했던 게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네. 자, 이번에는 외국인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리와 플로코가 재계약을 했고, 이제 외국인 타자는 알몬테가 왔다가 이제 취소가 된 건데, 네. 일단은 켈리 플로코 얘기를 하면은 켈리가 이제 어느덧 5년차가 됐고, 또 외국인 선수 중에 최고 연봉자가 됐어요. 이게 이런 거죠. 그 이게 동전 올리기를 해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계속 앞면만 나오고 네. 다음에는 꼭 뒷면이 뒷면이 나오는 거 나오고, 같아요. 네. 팬들도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너무 많이 던졌기 때문에 네.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제가 지금 올해 다승왕을 한 켈리를 바꾼다 그러면 그럼 뭐 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켈리가 부진하면 네. 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누구나 결과를 알고 준비를 한다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냥 켈리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믿음이 있고 네.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로얄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고 네. 충분히 외국인 선수들 중에서 연봉 제일 많이 받아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역시 올해도 잘 던져줬고 네. 내년에도 몸 잘 만들어서 네. 자기 역할을 잘해줄 거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네. 점점 완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훈련 프로그램 같은 거 미리 준비를 해오고 해서 내년에 더 기대가 좀 됐어요. 그 저는 사실은 켈리에 대해서는 이제 부상만 당하지 않으면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저희가 애리조나에서 스프링 캠프를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가족하고 또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네.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역대급 시즌 이제 투수 다승왕에 또 오랜만에 성공을 했으니까 네. 골든글러브까지 좀 노려봤으면 좋겠고 플로코와도 재계약을 맺었는데 사실 플로코는 정규 시즌에 켈리만큼 대단한 퍼포먼스였습니다만 단기전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언급해 주신 팬분들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플로코뿐만이 아니라 네. 잘했다가 그러니까요. 뭐 포스트 시즌에 안 좋은 외국인들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첫 경기에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 선수가 올 시즌 보여줬던 시즌 내내 퍼포먼스는 상당한 이미지를 저희한테 심어줬잖아요. 네. 그러면 뭐 결국 올해 한번 경험했으니까 내년에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네. 저희가 또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뭐몸 상태에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팬분들. 그러게요. 제가 뭐 다들 어디 뭐 좀 못하면 다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메디컬 체크는 네. 안 좋으면 안 좋다고 그렇죠. 뭐 하는 거 이번에 이번에 보셨잖아요. 그런 사례가 보셨잖아요. 네. 네. 근데 뭐 플로커 같은 경우도 메디컬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간혹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메디컬에 안 나오는 부상이 있을 거다. 그냥 자기 그냥 확증 편향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믿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저는 이제 정확하게 선수 몸 상태를 확인하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외국인 타자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루이즈, 보어, 가르시아 이 세 선수가 또 실패를 했고 또 알몬테를 계약을 했는데 또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서 또 찾아야 되는데 언제 이 외국인 타자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금년 안에는 해야죠. 네. 금년 안에 지금 며칠 남았죠? 저희가 지금 17일, 오늘 날짜 17일. 2주 안에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잘 뽑아야죠. 네, 잘 뽑아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누누이 말씀을 강조를 하신 게 포지션 상관없이 잘 치는 타자.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에 상관없이 방망이를 잘 치는 타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이루수 쪽에 좀 좋은 네. 선수를 뽑으려다가 좀 실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타격을 먼저 보겠다. 포지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타격을 먼저 보겠다 하면은 뒤따라오는 게 포지션에 관계없이. 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는 무조건 이제 포지션에 관계없이 네. 뭐 치는 것만 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뭐 포지션도 되면 좋은 거고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뭐 수비를 잘하고 발이 빠르면 더 좋은 거고. 근데 네. 일단은 타격면에서 네. 그래도 한국에 와서 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선택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 맞죠. 아. 그래서 뭐 말 자체로 타격 우선으로 좀 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어떤 타자가 올지 좀 궁금한데 사실 저는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너 당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또 직접 보고 오셨잖아요.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왜 실패를 한 건지 그 가르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외국인 스카우터들이 선택을 했고 사실 일본 팀하고 이제 접촉이 있다 보니까 단장이 빨리 와서 계약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네. 제가 가서 가르시아를 직접 선택한 게 아니라 저희가 여태까지 자료를 해서 저희 감독이나 유지영 감독이나 저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도 이제 외국인 선수를 보러 가고 그 선수랑 계약을 한 건데 실제로 지금 올해도 일본 야구를 보면 외국인 타자들이 거의 전멸을 했어요. 맞아요. 로하스도 실패를 일본도 거의 지금 실패를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런데 가르시아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가르시아 경기하는 거 3경기 봤거든요. 네. 3경기를 보고 그 다음에 그 기록도 많이 보고 했는데 사실 타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오자마자 옆구리가 좀 찢어지는 부상이 생겼거든요. 네. 저는 그 3주가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맞아요. 사실 옆구리 부상은 또 홍창기 선수가 가는데 홍창기 선수 올해 고생이 됐잖아요. 두산의 양석환 선수도 맞아요. 옆구리 여기 찢어지는 바람에 네. 올해 굉장히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잠실에서 훈련하는데 네. 난리가 났어요. 이런 타자를 어떻게 네. 데리고 왔냐고. 근데 그날 그 다음날 여기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3주가 걸렸어요. 예. 그게 제가 봤을 땐 좀 아쉬웠어요. 결국에는 여파가 아니 이게 굳이 찾자면 네. 물론 이제 데리고 와서 잘못한 거는 네. 저희가 잘못 본 거라고 욕해도 할 만한 없죠. 그건 네. 맞죠. 근데 굳이 왜 그랬냐 원인을 찾아보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그때 그 오자마자 옆구리가 찢어진 게 좀 아쉽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라 외국인 선수 잘못 본 거는 이런 식으로 네. 하셔도 됩니다. 저 계속 욕먹고 있습니다. 이제 또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코칭 스태프 이 구성에도 네. 거의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새로 이제 오신 뭐 김정준 코치님이나 뭐 박경환 코치님도 계시고 발표는 언제쯤? 발표는 제 계획은 그냥 내년 시무식 네. 때 그때 다 같이 모이니까 네. 그때 시무식을 하면서 발표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보도된 코치님들 이외에 외부에서 오는 코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다 내부에서 거의 다 끝났고 네.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시무식 때 다 모였다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병규 코치와는 또 이제 삼성 하는 게 거의 이제 수석 코치로 왔다고 그러는데 너무 축하해 줬어요. 그 얼마나 좋은 기회냐. 네. 다른 팀 가서 배우고 그다음에 떠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학 갔다고 생각해봐. 돌아올 거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건 10개 구단의 좀 스타들이 주로 겪는 현상인데 한 팀에만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떠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좀 견문이나 시야를 넓히려면 다른 데도 가봐야 되거든요. 김정민 코치나 이병규 코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팀에서 오퍼가 오면 한 번은 갔다 와요. 그게 아마 당신들한테도 나중에 감독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두산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또 입대 관련해서 또 이영빈 선수, 임준영 선수가 이제 곧 입대를 하게 되고 이제 송승기 선수랑 허준혁 선수도 가고 현역으로 최용화 선수라든지 이주원 선수라든지
최근에 드래프트된 선수들이 좀 빨리 군대를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문제부터 좀 해결을 시키고 네. 와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면 2군에서 1군에 올라오지도 못하면서 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빨리 군대를 해결하고 편안하게 운동에 매진하는 게 좋다고 봐서 일단 입단하고 나서 1년 차에 영장이 나오면 저는 네. 다 보내고 있거든요. 입장 나온 대로. 네. 그러면 뭐 다른 선수들도 좀 남아 있는데 시즌 중 영장이 오는 보면 다 보냅니다. 대신 만약에 오자마자 네. 뭐 이민호나 네. 김윤식이나 이영민이처럼 1군에서 뛸 수 있는 선수에 대해서는 구단하고 좀 논의를 하죠. 군대 시기를. 근데 지금 당분간 2, 3년 안에 1군에 올라오기에는 좀 어렵다고 하고 생각하는 선수는 미리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살쯤 5살 때 1군에 와서 이제 시합을 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젊은 선수들이 또 미래를 또 기약을 하게 되었고 이영빈 선수는 사실은 그래도 1군에서 오지환 선수 백업이라든지 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퓨처스에서는 보여줄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타격. 이영빈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번에 보내게 됐냐면 올해 같은 경우도 1군에 있었지만 네. 그렇다고 시합을 많이 맞아요. 뛴 건 많이 뛴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예. 1군에 있었지만 시합을 많이 나가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본인도 상무하고 싶다는 얘기 저한테 했고 그래서 그러면 상무를 테스트해서 붙으면 보내자 가자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험 그러니까 테스트에 통과가 됐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젊은 나이 때는 빨리 시합을 좀 많이 뛰는 게 전 도움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내후년에 제대해서 와가지고 그때 더 좋은 모습 보이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1군에 있으면 본인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상무를 보내게 된 거죠. 스트레스를 좀.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 또 반면에 이제 연기하는 선수가 이제 이재원 선수나 또 이정용 선수가 되겠는데 그 선수들에 대한 계획은 일단은 뭐 LTV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아시안 게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LG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많은데 누가 가야 될지를 놓고도 굉장히 그거는 이제 뭐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시기상조고 저는 아시안 게임 때문에 그 선수들을 갖다가 군대를 연기시켰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정용 선수는 감독 부임하자마자 좀 필승조의 한 명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좀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늦었으니까 내년까지 되니까 어차피 늦은 거 마지막까지 하고 가는 게 어떻겠냐. 그다음에 이재원 선수는 아직 군대 가려고 하는 그 시기가 몇 년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로테이션상 군대를 보내는데 감독이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뭐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두 선수한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어요. 가족들하고 상의 한번 해보라고. 근데 둘 다 와서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하니까 감독께서도 만족하고 저희는 또 그런 선택을 한 선수들한테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선수가 안 이쁜 선수 사이가 있었으니까 걱정하시는 팬분들도 많았거든요. 좀 했는데 어쨌든 준비는 이정원 선수는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그렇죠. 뭐 일단 감독이 언론에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뭐 잘 쓰실 거라고 좀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가로 뭔가 방출이나 육성 선수들 영입 계획 같은 거는 방출은 지금 이제 다 했고요. 근데 문제는 선수들이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좀 내보내달라고. LG에서 시합 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팀을 좀 가겠다고 해서 저한테 굉장히 읍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미안하죠. 다른 팀 가면 시합 뛸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다고 막 보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방출 선수는 이미 다 통보했는데 선수들을 와서 좀 다른 팀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선수가 좀 있고 그다음에 영입 계획은 지금은 없는데 사실 단장은 언제 어디서든 영입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영입해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뭐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뭐 사인 앤 트레이드나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이제 우리가 여건이 허락이 되면 뭐 팀을 보강한다는데 그거마다 단장이 어떻겠습니까? 항상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현재 저희 팀의 실정을 좀 파악을 잘 하고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네, 이제 이번에는 그 육성에 대해서 또 시즌 중에도 혹은 기사를 통해서 LG 트윈스의 육성 시스템이 굉장히 잘 잡혀 있다. 뭐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나왔었고 하는데 퓨처스 선수들이나 뭐 재활하는 선수들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활하는 선수들인데 임정우 선수 투수 쪽에는 또 함덕주 선수가 있고 또 손주영 선수가 있고 요 선수들 내년에 퓨처스 내에서 볼 수 있을지. 김정우 선수는 좀 계속 몸이 좀 안 좋아서 네. 얼마 전에 뭐 저한테 한번 찾아왔어요. 이제 신경 토론을 하는 거죠. 야구에 대한 의욕도 많이 잃었고, 근데 뭐 저랑 면담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갔는데 네.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제 함덕주나 손재웅 선수는 이제 수술 환자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정상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재활군에 있는 코치나 트레이너들이 상당히 잘 봐주고 있어서 네. 진행 속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재활 속도나 네, 괜찮아. 네. 그래서 아무래도 또 함덕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뼈 조각 제거 이후에 시범 경기에서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엔 또 시즌 중에 또 아팠었나요? 그렇죠. 그 지금 수술하고 나서 제가 한 달 전에 만났죠, 이천에서. 네. 근데 저는 함덕주 선수한테 괜찮다고 했어요. 내가 뭐 트레이드를 해서 욕을 많이 먹는다고 했나 하나가 뭐 괜찮다고 전혀 신경 쓰지 마. 욕은 단장이 먹으면 되니까 너는 그냥 편안하게 해라. 그리고 지금 함덕주 선수가 내년에 만약에 또 잘해주면 네. 또 팬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뭐 나중에 트레이드 잘했다는 소리 또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트레이드 뭐 이렇게 겁이 나고 또 선수가 기죽고 전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네. 어차피 제가 욕먹을 거 다 먹었기 때문에 그냥 본인 편안하게 하고 내년에 잘해서 FA 신청해서 돈 많이 받아. 네. 본인도 야구 좀 의욕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아. 원래 또 야구를 잘했던 아, 선수이기 네. 때문에 부상만 없으면 뭐 충분히 저희한테 도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손정 선수 같은 경우는 내년 6월이면 들어오는 걸 이제 뭐 저희가 준비해서 가니까 네. 선발 투수로서 역할 해줘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사실 재활할 선수가 몇 년 전만 해도 되게 막 많고 그랬었는데 이 시즌을 앞두고 정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재활도 장기 재활이 있고 단기 재활이 있는데 장기 재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좀 오래 가고 이 단기 재활 같은 경우는 사실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헝그리 정신에 대해서 많이 좀 재촉하고 있기 때문에 팀 문화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천에서 또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상위 라운더 선수들이 아까 뭐 군대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있었지만 또 조원태 선수나 또 김주환 선수 또 이번에 뽑은 김범석, 박명근 요 선수들은 어느 쪽으로 육성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무래도 이제 조원태 선수나 김주환 선수 같은 경우는 선발 투수로서 좀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고 둘 중에 한 명도 빨리 군대 보내야죠. 로테이션 시켜야 되니까. 네. 그리고 김범석 선수나 박명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몸 상태나 그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악할 시간이 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일단 올 겨울이 지나고 나면 네. 두 선수에 대한 육성 프로젝트는 좀 어느 정도 승립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좀 단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캠프도 과연 이 선수들이 1군 캠프에 포함이 될까 아니면 퓨처스에서 좀 천천히 만들까? 저희는 능력이 있는 선수도 웬만하면 캠프를 잘 안 보냅니다. 첫 해는. 왜냐면 이 몸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부상 때문에 사실 안 보내는데 컨디셔닝 파트에서 만약에 뭐 김범석이나 박명근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캠프를 소화하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 보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두 선수 이외에도 되게 상위 라운더 유망주들은 뭔가 좀 더 퓨처스든 1군이든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면 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좋아하시는데 그렇다고 뜸 안 들이고 밥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몸부터 제대로 만들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위 라운드에 뽑힌 선수들도 있고 또 퓨처스에서 지난해 꾸준히 나왔던 선수들이 좀 있어요. 최현준 선수가 있고 엄태경 선수가 있고 또 투수 쪽에서는 이지강 선수나 성동현 선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지강 선수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선수들은 아직 육성 선수 신분인데 요 선수들의 활용 되게 이제 그런 선수들이 다 올라오면 기존의 선수가 내려온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엄태경이나 최현준이나 성동현 이런 선수들 올해 네. 피처스에서 많이 역할 해줬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에 뭐 손호영 선수라든지 김주성 선수라든지 이런 안익근 선수, 최민창 선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좀 경쟁을 더 해야 된다고 봐요. 선수 포지션 상관없이. 네, 경쟁을 더 해서 기존의 1군 선수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량까지 올라오는 게 그들의 내년도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뭐 성동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구속이나 몸에는 이상이 없이 예. 뭐 올해도 155까지 구속이 나왔는데 아마 경원호 코치하고 네. 김경태 코치가 네. 잘 컨트롤 해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되게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 갑자기 전역하고 나서 구속이 오른 케이스. 예. 뭐 2군에서 좀 코치들이 잘 가르쳐준 덕분에 네. 선수들도 잘 성장하는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다시 이천구장이 개방이 되면 저도 많이 그렇죠. 갈 생각인데 많이 오세요. 네. 오셨으면 좋겠어요.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올해 이제 다시 합류하는 선수들이 퓨처스에도 좀 있습니다. 이주영 선수가 있고 또 김진수 선수, 또 성재환 선수 이렇게 뭔가 기대를 받았던 잠깐 1군 올라왔을 때 조금 임팩트가 있었던 선수들이었는데 이 선수들도 퓨처스에 합류를 네, 해야죠. 해서 이제 1군에서 게임을 또 도와줘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뭐 2군에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이 선수들이 그런데 이제 시합을 못 뛰니까 정말 저한테 와서 좀 다른 팀 보내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다른 팀 보면은 기회를 그러니까 방출하지 말고 좀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이런 선수들이 많았는데 저희는 와가지고 다 방출시켜달라고 다른 팀 가서 시합 뛰겠다고. 야, 이거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 뭐 단장 만나고 오면 점점 겁부터나요. 뭐 다른 팀 보내달라고 자꾸 하니까. 근데 이게 뎁스가 강해져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 선수들 다른 팀 가면 시합 뛸 수 있는데 보내다니게 보낼 수는 없고 참 미안하죠. 그래서 이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제 2월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지션부터 일단은 정해야 될 것 같고. 그 이주영 선수를 잘 모릅니다. 연경혁 감독이. 감독님이 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래서 감독님이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포지션. 제가 준비 잘하는 테니까. 영 감독님이 선수를 직접 보고 또 결국은 시합장에서 선수를 쓰는 감독이기 때문에 영 감독님이 좀 선수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영빈 선수 다음에 뽑힌 이제 김진수 선수도 전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선수도 이제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는 투수니까 몸 상태를 봐야 되고 제가 김진수 선수를 뽑았을 때 좀 깜짝 놀랐던 게 대졸 선수인데 몸이 상당히 좀 약간 좀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면은 몸부터 좀 만드는 게 좀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재현 선수는 전역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유영찬 선수. 유영찬 선수가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퓨처스에서 괜찮더라고요. 상당히 좋아져서 내년에도 1군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군 전역 선수인데 팬분도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이상영 선수인데 이상영 선수는 바로 이제 또 몸 상태를 봐야 되나요? 아니 이제 이상영 선수 같은 경우는 상무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계속 하고 있었고 6월에 제대하면 와서 몸 상태 체크하고 9위로 가서는 바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되게 큰 도움이 되겠죠. 저는 퓨처스 경기 때도 보고 이제 U23 대표팀 나갔을 때 게임을 봤는데 굉장히 타자들이 그 투폼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타자를 속이기가. 그래서 상무에 박희수 투수 코치를 만나서 그런 게 아닌가. 몸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몸이 상당히 좋아졌고 구속도 많이 올라왔고 좀 기대가 많이 되고. 근데 그 U23 그때
제가 보니까 일본 팀이랑 홈런 맞고 쳤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시상식도 만나는데 네. 너 왜 이렇게 또 갑자기 못 던지냐 구속도 안 나오고 저거 했더니 살이 빠져가지고 구속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살쪄야 된다 해서 제 돈 20만 원 뺏어서 고기 먹으라고 내년에 못하기만 하면 20만 원 뺏으려고 이게 또 비하인드가. 네. 그래서 이상형 선수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외에 눈여겨봐야 될 좀 퓨처스 선수가 있다면. 저희는 다 눈여겨봐야 돼. 다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 저는 내년에 솔직히 제대하고 나서 기대되는 게 말씀하셨지만 이주영 선수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굉장히 좋은 선수로 네. 봤기 때문에 그 선수가 내년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제일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이상현 선수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올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포지션은 다 대체용들이 있고 네. 주전들이 다쳐도 네. 막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결국 유격수. 네. 제가 손호영 선수를 맨날 닥달하고 있어요. 3년째. 예, 손호영 선수가 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본인이 잘해줘야 오지환 선수의 휴식 시간이 좀 늘어나거든요. 네. 오지환 선수가 너무 시합을 많이 뛰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대체 요원으로 이제 손호영 선수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좀 임팩트를 보여줬잖아요, 올 시즌에는. 특히나 홈런도 치고 그랬을 때는 야, 우리 그때 2루로 나왔으니까 2루 끝났다. 손호영이 끝났다 했는데 또 손가락을 다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잠실에서 만났는데 샤워하고 나오더라고요. 약속했어요. 내년에도 안 되면 그냥 둘 다 그만두기로. 그냥 너도 너 뽑은 나도 그만두고, 너도 그만둬라. 약속하자. 진짜 매년 이렇게 좀 다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신감은 최고입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 선수가 좀 오지환 선수를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맨날 뭐라 하거든요. 내가 너 밥 먹이려고 뽑은 줄 아냐. 밥은 니네 집 가서 먹어라. 야구 좀 해라, 야구 좀. 그랬더니 뭐 자기 스타 돼서 인터뷰하고 얘기할 거라고 단장이 맨날 밥 먹으려고 뽑은 줄 아냐. 자기한테 험담한 언론에 다 까발리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발 좀 까발려도 좋으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또 마무리 캠프에서 또 합류해서 집중 교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연경엽 감독님한테 한번 네.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체크해 보셔요. 내야수 출신이시니까. 네.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네. 그때 이제 양 감독님이 단장이 좋게 봤으면 본원이랑 다 비슷한데 제가 눈여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언론에도 뭐 오지환 선수 좀 휴식할 때 네, 손흥민 네. 선수가 잘해준다고 깜짝 놀랐어요.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발 좀 그 목욕탕에서 저한테 얘기한 만큼 좀 자신감 있게 네. 좀 그라운드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2루 쪽에서도 사실은 좀 그동안 우리가 많이 찾았으니까 송찬희 선수가 좀 자리 잡았었으면 좋겠다 하는 팬분들. 그렇죠. 네. 젊은 선수고 파워도 있고. 네. 지금 질롱에서 잘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조차도 이제 감독님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포지션을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질롱에서도 여러 군데를 아직 돌고. 저는 일단 외야수부터 좀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오른쪽. 네. 우리가 오른쪽 외야수가 좀 네. 없으니까 또 이재원 선수가 네. 일루수로 오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했고 그다음에 일루수도 한번 해보고 근데 이루수하고 일루수는 올해도 좀 해봤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외야는 가능하냐 외야가 네, 지금 뭐 김현수, 박혜민, 홍창기, 문성주 다 왼손 타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측에 네. 성찬이가 있으면 왼손 투수 나왔을 때 좀 휴식차 이렇게 그렇죠. 바꿔줄 수도 네.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외야수도 한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진롱 다녀온 선수들도 저번에 이제 다녀온 선수들 이제 홍창기, 이재원, 백승현 선수는 거기서 이제 투수로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 세 선수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 김기현 선수하고 네. 생명할 때 이제 저희 방 가서 인사하고 갔는데 네. 제가 가서 해야 될 미션을 하나씩 다 줬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못하면 오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서 계속 사느라고. 호주에. 네. 호주에서 거기 신인권 따서 그냥 사느라고 안 와도 되니까. 좀 근데- 절박하게 좀 하고 네. 오라고 했어요. 되게
타격도 막 홈런 칠 때 보면은 임팩트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김기현 선수도 그렇고 네. 김주성 선수도 그렇고 상당히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런 면담하면 뭐 선수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본인이 잘해야지 뭐 되는 거지. 그게 남이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찌됐든 이번 주동을 보내면서 저희가 구단이 그만큼 경비를 대면서 네.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좀 제대로 마음가짐 잘 잡고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가는 구단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안 보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세 명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질롱 코리아 선수들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할 시간인데 또 LG 트윈스 팬분에게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유튜브 초청 하도 많이 받아서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맨날 마지막에 이제 팬분들한테 뭐 늘상 그렇습니다. 뭐 죄송하고 뭐 미안하고 뭐 볼 낯도 없고 감사하고 네. 사랑합니다. 클리세하게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제가 이번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이건 아주 제가 이제 건방진 생각이에요. 저희가 별 이상이 없으면 관중이 항상 10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네. 저희가 이번에 100만 명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성적도 나오고. 저도 모르게 제가 네.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팬분들한테 맨날 말로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네.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100만이 오는 줄 알았던 착각을 제가 했던 거죠. 제가 이번에 정말 큰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팬분들은 조금씩 돌아설 수도 있겠구나. 네.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팬들이 있어서 프로가 있는 건데 네. 제가 그래서 이번에 통렬하게 반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단순히 팬분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저는 내년에 기조를 완전히 잡았어요. 첫 번째가 팬 포커싱, 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단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팬 서비스를 다 할 거고 네. 뭐 칭찬이든 비난이든 비판이든 다 팬들 앞에서 네. 제가 나서서 하나하나 이해시키고 네. 또 욕 먹을 때는 또 앞에서 욕 먹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팬들한테 다가서야 되겠다는 걸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팬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냐고 이렇게 항상 물어보시면 내년엔 무조건 팬 포커싱을 하겠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단장이 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내년에 정말 야구장에서 또 내년에 새롭게 기대가 될 LG 트윈스 성적뿐만 아니라 이런 마케팅 부분에서도 또 팬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기대가 되네요. 벌써 또 저도 그렇고 팬분들도 또 한번 속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네. 그래서 또 단장님과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컨텐츠를 보시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 많이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